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탈탈탈입니다. 네. 오늘 게스트로 조동현 씨를 모셨는데요. 오늘 동현 씨에 대해서 탈북하면서 힘들고 아팠던 기억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본인 소개 좀 잠깐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동현이고요. 현재 건국대학교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고, 탈북은 2008년도 해서 거의 이제 10년 차 되고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10년 됐나요? 거의 되죠,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 온 게 이제 10년쯤 된 거고. 네. 탈북은 북한을 처음 2000년도에. 떠난 거는 16살 때. 한 17년 거의 전. 솔직히 북한 기억은 잘 이제는 없고, 중국 생활이랑 한국 생활, 인생 반은 이제 떠나서 살았으니까. 아이고. 두 분은 근데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대학 생활하면서 이제 뭐 사회 활동 여러 가지 하면서 그때 만났죠. 장학재단을 통해서 만난 거 아닌가요? 네, 뭐 멋있게 얘기하려고 그러지. PR. 장학금 받았다는 거는 은연중에 또 이렇게. 네. 네, 얘기를. 그럼 고향부터 좀 자기소개 쭉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한경북도 원성에서 왔고, 그러니까 원성이라 하면 대부분 이제 남쪽 사람들은 잘 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경북도 원성에서 왔고, 그 거기는 이제 조선인민군 그 군인들 담배를 전문 생산하는 곳이라서 담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밖에 나오면 그냥 사면에도 담배 맛 보일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담배가 엄청 많았는데, 담배만 거의 먹으면서 살았지. 그럼 부모님이 농장원이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는 그 농민이셨고, 어머니는 이제 그 일은 안 하시고 가정을 부양하는 쪽에서만 네. 이렇게 부양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셨고, 형제는 어떻게 됐어요? 형제는 제가 장남이고 밑으로 동생이 2명 있어요. 동생들은 지금 동생은 지금 둘 다 한국에 다 왔고, 지금 결혼 다 해서 지금 잘 살고, 본인 길에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네. 저는 아직 결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남인 거죠. 네, 결혼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자유롭게 사는 게 제 꿈이라 가지고. 네. 부모님도 그럼 다 이제 같이 오신 건가요, 한국에? 네, 어머니만 지금 한국에 오셔가지고 살고 계시고, 저희는 다 흩어져 살고 있어요. 어머니는 원양에 사시고, 여동생은 저기 군산에 살고, 남동생하고 저는 이제 같은 동네에서 사는데 따로 사는. 지금 이렇게 충청도, 전라도, 네. 수도권 이렇게 가족들이 다 흩어져 있네요. 남동생은 저도 잘 아는 그 재미교포. 네, 와이프는 이제 재미교포. 네. 동생이 재미교포 와이프하고 살고 있고. 살고 있고. 형제관계 그렇게 잘 안 좋은 것 같아요. 연락도 잘 안 하고 마당에서 싸우고 나하고도 싸우고 네. 동생들하고 싸우고. 저희 가족은 약간 파이터 기질이 있어가지고 만나면 싸워요. 아니 싸운다는 게 네. 말로 싸워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논쟁하고 주제를 던지고 해가지고 되게 인상 깊은. 그게 뭐 서로 간의 정을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캐릭터도 세기도 하고, 언제 남동생이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특이한 캐릭터예요. 제가 봤을 때도. 네. 남한 사람 봤어도 특이하고, 얘가 도대체 북에서 온 사람이 맞냐라 싶을 정도로 자유인, 예술가. 머리를 남자가 이렇게 시험을 기르고 네. 머리를 기르고 항상 카메라를 두고 다니고 약간 이렇게 네. 자연인처럼 많이 하거든요. 김삿갓 또 쓰고 다니기도 하고. 요즘 이제 노마드라는 게 좀 네. 디지털 노마드 예.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마드적인 삶을 산다고. 유목민적인 삶을 자유로운 영혼이죠. 사는 분이. 자, 이제부터 술술 팔동 걸린 것 같은데 되게 고향에서 어떻게 사셨나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학교를 거의 못 다녔어요. 저는 이제 원래는 유치원까지 다니다가 제가 이제 짝사랑은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좋아했던. 사귀었었거든요. 네. 저는 몇 살인데? 유치원 때요? 되게 저는 사랑이라 생각하는데 남들은 그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그게 뭐 사랑이냐. 몇 살 때 얘기입니까? 8살.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네. 사귀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저보다 한 살이 많은데, 연상을 사귀고. 그 부모님끼리 또 친구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네. 저는 학교 갈 나이 아닌데. 네. 그래서 나도 학교 가겠다 엄마 네. 보고 그래서 억지 부려가지고 같이 갔죠. 아, 그래서 여자친구 보려고. 학교를 같이 따라서, 네.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 2년까지 다니다가 걔 아빠가 이제 돌아가시고 어떻게 하다가 걔랑 이제 어머니랑 이제 다른 이렇게 어머니가 재혼을 하시면서 다른 데를 가게 됐어요. 네. 그래 헤어졌고 그리고 이제 저희 뭐 가족도 좀 형편이 또 어려워지면서 저는 이제 그때 2학년까지만 학교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이민학교 2학년까지만 다니다가 이제 학교를 이제 뭐 다니는 상황이 됐었죠. 근데 저는 이제 공부 목적으로 학교 간 게 아니고 그 여자 때문에 갔기 때문에 네. 공부는 못 해가지고 별로 학교 그때까지 그만둔 한글을 것도, 몰랐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16살까지는 한글을 몰랐었죠 저는 이제. 그때부터 학교를 못 다니니까 학교 한 달에 뭐 했어요, 그러면? 그냥 그때부터 꽃제비 생활이 시작한 건 아니고 그 일단 학교 다니기 싫어가지고 뭐 집에서 놀기도 하고 친구들 같이 놀기도 하고 뭐 여기는 학교를 모르겠어요. 남쪽의 학교는 이제 학교를 안 가면 뭐 교사나 학생들 단체로 데리러 오는 경우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도 좀 데리러 오죠. 궁금하니까 이제 선생님들도 오시고. 예, 근데 북에서도 데리러 계속 네. 왔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옥상에 숨기도 하고 산에 가 숨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많은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그 선생님 되게 좋았었거든요. 저를 엄청 생각해 주시고 엄청 챙겨 주시려고 했는데 저는 계속 피했었던 거죠. 친구들도 계속 데리러 왔었는데 계속 피했던 기억이 있고 그때로부터 이제 학교를 안 다니면서 이제 뭐 훔치러 다니기도 하고 뭐 또 이제 나중에 꽃제비 생활을 이제 하게 됐죠. 꽃제비 생활은 3년 동안 했는데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알기로는 고난행군이 이제 시작되면서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몇 년도? 97년도부터 이제 고난행군이 시작되면서 그 전부터 이제 북한이 전국적으로 어렵기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때 고난행군 시작되면서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동네 이제 친구들 집도 전체가 다 네. 이제 막 어려운 상황이었고 해가지고 아버님도 집에서 나가시고 뭐 어머님도 이제 집에서 나가시면서 제가 동생들을 이제 부양해야 될 상황인데 집에 있으면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 데리고 이제 나갔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식량 구하러 나가신 거죠.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물어보기 미안한 거지 지금 어머니. 지금도 못 물어봤어요? 왜 대충 짐작은 가는데 왜 가셨나 물어보지 못하고 뭐 동생은 막 물어보는데 어머니가 되게 난감하고 힘들어하시는 걸 보면서 뭐 사정이 있겠지라는 그냥 이해하고 그냥 물어보시지 않는데 추측에는 그냥 빚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이제 견딜 수 없으니까 떠나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동생 둘을 데리고 셋이서 다 단체로 꽃제비를 한 거예요? 네, 제가 그때 13살이었으니까 동생들은 이제 둘째가 11살 그리고 막내가 9살이었는데 걔네를 뭐 팽개치고 뭐 어디 가면 걔네 그냥 죽으니까 그때 뭐 그래가지고 제가 이 동생 데리고 이제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살았죠. 그래서 꽃제비 생활하면 이제 뭐 여름, 겨울, 봄 이렇게 막 밖에 살면서 늘 항상 이제 들었던 이야기가 쟤네는 이제 얼결 넘기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 죽는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와, 쟤는 이제 살아남았네. 뭐 여기서 어떤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북에서는 덜 위에 올려놔도 산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제 강인하다는 표현으로. 그래가지고 쟤네는 덜 위에 올려놔도 살래다 죽지 않겠다 이런 얘기 또 이제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쉽게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때 뭐 기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이 창궐했었거든요. 그래서 막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이런 게 막 창궐했었는데 저는 이제 그 파라티푸스인가 뭐 이런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근데 그 증세가 감기처럼 시름 앓고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꽃집 생활하면 배고프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 하다가 못 먹게 돼요. 그러면 그래서 그러면 죽거든요, 사실은. 영양도 부족한데 못 먹으면 죽거든요. 근데 그게 음식을 못 먹으니까 이젠 죽나 싶었는데 이상하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길에 이렇게 너부러져 있었는데 길 가던 사람이 얘는 불쌍하다 하면서 이제 북한 돈 15원이랑 지금도 기억하는데 15원이랑 파란 알약, 감기약이라고 파란 알약 중국에서 생산한 약인데 그걸 주는 거예요. 저도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나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파라테푸스고 그게 대부분 죽는 사람도 많고 나았다 해도 약간 멍청이 네, 후유증이 좀 올 텐데. 약간 멍청이 되는 그런 멍청이가 되거든요 이게. 왜냐면 뇌가 너무 고열이다 보니까 근데 작동을 못해가지고. 멍청이 됐나요? 제 생각 멍청. 아니 말씀도 되게 멍청이 잘하시고 멍청이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진 않은데. 네, 아무튼 그런 거 같아요. 당황스러웠어요. 꽃제비 할 때 그러면 식량을 이제 장마당에서 훔쳐서 저는 이렇게 그런 건가요? 다른 친구들은 장마당에 가서 뭐 이렇게 쓰리드 하고 막 이렇게 소매치기. 돈 이렇게 아줌마 돈 이렇게 막 훔쳐가기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담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보는 앞에서 훔치는 건 절대로 못했고 그리고 이제 밤에 그 나라 그 지금 무슨 탈곡장 네. 에 가서 이제 옥수수 훔치는 일을 전문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문가가 돼가지고 주위 친구들이 이제 붙더라고요. 이제 패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면 다다닥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기가 많았어요. 패거리 한 10명 정도 동생들 포함해서. 그쵸 10명 뭐 16명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렇게 도둑질로 생계를 유지한 거예요? 3년 동안 꽃집이 3년 동안만 계속 훔친 건 아니고 그게 훔치면 살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음식도 많이 주기도 하고 이불도 갖다 놓는 사람도 있었고 네. 밖에서 이불도 막 또 이제 토굴에서 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되게 부잣집에 가가지고 한 8개월 동안 또 이제 살았었어요. 그 동네 부자요? 그 동네는 아니고 뭐 꽃제비 치면서 네. 꽃제비는 원래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다니던 중에 이제 그 집에서 이제 8개월 동안 살게 됐던 거죠. 그 부잣집에서는 그럼 동현 씨를 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보자마자 불쌍하고 되게 귀여웠었대요. 제가 귀엽잖아요. 한임을 하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네. 동생들까지 다 같이 셋을 그럼 거둬준 거예요? 3명이 딱 들어갔는데 네. 그 형 누나들이 또 5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까지 8명이었어요. 아유 고마운 분이네요. 그 진짜 고마운 분이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둘째 형이 일을 하다가 높은 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하반신 불구해서 항상 침대에 누워 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양육했던 거죠. 그래서 되게 형들 누나들 되게 끔찍하게 잘했었어요. 지금도 생각나고 지금은 이제 소식을 모르고. 그쵸 모르죠 뭐 이제. 근데 지금도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근데 그 기간에 아빠, 엄마는 한 번도 안 왔어요? 3년 그래 동안 그 와중에 이제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셨고 그 지병으로 아니면 지병이기도 하고 영양이 부족한 것도 있고 그 막 동생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같이 다니다가 중간에 아빠를 만났어요. 네. 아빠는 엄마를 찾는다고 했는데 못 찾고 아빠를 이제 엄마를 찾아 다니다가 결국은 집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남동생만 데리고 갔었거든요. 그리고 남동생이 그 아빠랑 다니다가 이제 아빠는 이제 돌아가셨고 그 남동생이 아빠 돌아가신 거 보고 그리고 이제 걔 또 나름 또 따로 이제 꽃집 생활하다가 이제 또 만났죠. 이건 이제 아까 얘기해준 3년 전에 꽃제비 생활 중에 중간에 잠깐 있었던 사건인데 그 동생이 이제 중간에 만났는데 이제 아빠가 이렇게 돌아가셨고 뭐 동생이 굉장히 이렇게 충격받아가지고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막내 동생과 데리고 이제 꽃집에 생활하다가 이제 그 8개월 동안 살던 집에 이제 갔던 거죠. 근데 아버지 중간에 이렇게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8개월 동안 살다가 그 살던 집이 어디냐면 두만강 그 집에서 바로 나오면 앞에 중국이었었어요. 두만강 쪽이었는데 그때부터 중국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때부터 탈북의 어떤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는데 그래서 항상 중국에 가보고 싶다. 어떻게 저기는 딴 곳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 8개월 동안 살면서 정부에서 그쪽 지역에서 계속 푸시를 했던 거예요. 주소도 명확하지 않고 부모도 아직 죽은이 산지 모르는 애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 게 이게 좀 그렇다. 세칙이나 그것도. 계속 그리고 이렇게 국경 연선이니까 좀 약간 위험하니까 계속 보내라 해가지고 정부에서 계속 푸시를 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나오게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갔던 거죠. 고향에 갔는데
그 이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모랑 사촌들이랑 같이 살던 중에 이제 엄마가 이제 3년 동안 모르던 우리 소식을 이제 어린이집에 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만났는데 엄마랑 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이제 3년 동안 따로 산 것도 있고 또 엄마가 이제 새로 아빠가 계셨는데 아빠도 좀 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젠 중국도 좀 알았다 싶어가지고 동생 데리고 이제 중국 가야겠다 해가지고 엄마랑 상관없이 동현 씨가 동생 둘 데리고 이제 그때가 몇 살 때예요? 그때 16살. 16살에 네. 그 동생도 3명, 2명 다 데리고. 그 엄마 보고 뭐 중국 간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뭐 브로커 이런 거 없이 그냥 깡도강을 한 거군요. 생으로 그냥 넘었죠. 그 2000년 이때잖아요. 네. 이때는 경비가 그렇게 심했나요? 아이 심하지는 제 기억에는 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보다는 안 심했던 것 같고 그냥 뭐 초행길이었고 뭐 그게 어떤 딱히 루트도 없었고 그때 3월이라 가지고 그 두만강이 막 녹을 때였고 그리고 그 계산톤 쪽인데 넘었던 곳이 계산톤 쪽인데 거기 발포 공장이 있는데 그 물이 이제 두만강 물에 발포 공장으로 정유 공장으로 들어갔다 나온 따뜻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밑으로 다 녹았던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 때는 얼음이 둥둥 떠내려서 왔었던 기억이 있고 그 얼음이 이제 막 옆구리 막 부딪히는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그랬었죠. 혹시 엄마에 대한 지금도 아직도 그런 좀 서운한 감정이 있어요? 그 서운한 감정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게 뭐 엄마의 어떤 잘못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었고 뭐 사회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개인에게만 그게 책임 있고 뭐 그거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공부하는 연구자로서 이제 또 제가 공부하는 분야가 이제 약간 트라우마, 그 정신분석 이쪽이기 때문에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해가 하는 거죠. 좋은 아들이네요. 근데 이제 좋은 연구자. 그 머리로는 이해는 이제 다 하고 하는데 심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그런 건 있고 약간 그런 것도 올라오긴 하지만 계속 누르고 뭐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쉽게 풀리진 않겠죠. 아무래도. 이게 원래 이게 뭐 머리랑 여기는 이제 막 계속 충돌이 되긴 하죠. 계속. 네, 이 얘기 왜 하냐면 저는 군인이었던 것도 부모님이 그냥 나를 두고 갔다 성인이 돼서 간 것도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다라는 게 성인이 된 나이에서도 이해 안 되는 이게 어린 나이잖아요. 그 동생까지 또 동생까지 다 데리고 세 명이나 있는 조건에서 갔다는 게 참 그게 좀 쉽진 않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중국 생활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중국 생활 할 얘기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더 풀어볼까요? 중국 생활. 그러니까 두만강을 이제 건너서 제가 뭐 중국에 오래 살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고 온 것도 아니고 중국에 가면 뭔가를 이제 그 돈이나 할 때 식량 같은 것도 쉽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중국에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충격이었어요. 왜요? 너무 이제 지금 그 당시 그래도 중국이 뭐 그렇게 부유하고 잘 산다, 발전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살던 곳보다는 비교적 뭐 잘 살고 뭐 발전된 모습이 있어가 되게 놀랬었고. 그래서 중국에 가서 이제 잠깐 쌀만 가지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와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안 가다가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며 살았고 그냥 가는 동네마다 되게 환대해 주는 거예요. 또 신기하게 생각하고 환대해 주고. 그때도 동생도 다 데리고 이제 동현 씨가 건사하면서 그 막 다니다가 그 어떤 분이 너희들 이렇게 하기보다는 교회로 가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를 제안하셔서 교회라고 듣는 순간에 갑자기 공포심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북에 살 때는 교회라 하면 뭐 안기부, 뭐 간첩들이 속을 그 잔인하고 피 뽑고 뭐 이런 얘기만 계속 들었었기 때문에 교회 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공포감 때문에 막 쉽게 가겠다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강요를 하고 이제는 돌아다니고 이 집 저 집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도 이제 좀 부담스러워 가지고 교회 가겠다고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제 나이가 16살이었고 동생들은 이제 14살, 12살이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여동생이 14살, 네. 막내 남동생이 12살, 2살 터울이었는데 그 교회를 처음에 갔는데 그 교회 처음에 아직 인상이 깊었던 거는 이제 십자가가 되게
인상이에요. 네. 그게 좋은 인상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왠지 표현을 못 하겠는데 네. 굉장히 좀 무서웠어요. 악마 같은 그런 이미지인가? 그러니까 악마보다는 그 낯설고 처음 보는 거니까. 뭐 그거보다는 약간 뭐 영적인 얘기라고 해야 표현 써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영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되게 막 공포심 일로 무섭고, 그러니까 어떤 공포가 어떤 두려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왠지 좀 꼬싹하고 그런 느낌이 이제 들었었고, 그리고 교회 목사나 예수 믿는 사람도 막 기도하는 사람들도 막 낯설고 되게 이질감이 느껴지고 막 다 스파이가 갇혀갖고 그 잘해주면 아하 잘 먹이고 피도 뽑기 시작하겠네. 아이고, 하다가 네. 그 막 꿈에서 막 아파트 매달리는 꿈 막 붕붕 떠다니는, 그러니까 꿈 악몽도 많이 꿨었던 것 같아요. 이게 북에서 그런 들었던 얘기가 얼마나 그게 세뇌의 힘이 자지우지하는지를 좀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그 나와서 거기도 이제 북에서 온 친구들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들이랑 같이 이제 다니다가 이제 잡혔었죠. 거기 오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이 지금 뭐 살던 계산튼 연변 지역이죠. 연변 지역. 연길까지 가서. 그럼 동생들은 형이나 오빠, 그러니까 동현 씨가 나가자 그럼 또 그냥 네, 지금은 굉장히 말을 안 듣거든요. 아니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그냥 안 듣는데 네, 그때는 어리고 형이 없으면 오빠가 없으면 뭐 갈 데도 없고 이게 살지 못한다라는 아빠 같은 존재인데. 그랬죠. 그래서 뭐 지금 무시한 존재가 되는 존재 딱 이제 최고만에 좀 붙어 다녔는데 뭐 지금은 아니지만 그랬죠. 그래서 계속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장남이고 이제 아빠 엄마가 이렇게 소식을 모르고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이제 무능력했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조숙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인데 어른처럼 살아야 했고 동생들이 부양하면서 이제 책임감 있게 계속 데려다녔었죠. 그래서 하다가 이제 잡혀가가지고 또 효령으로 잡혀갔어요. 잡혀 나올 때 몇 살 때예요? 근데 16살. 그러면은 청소년 같은 경우는 뭐 죄가 그렇게 심하게 안 해주지 않나요? 아 근데 뭐 엄청 맞았죠. 잡혀가가지고. 동생들 다 같이 잡혀서 나오는 거예요? 벌교 가서 이제 맞고, 그리고 뭐 구호소 이제 보내니까 구호소 가서 또 맞고, 지도원들에게 또 맞고, 그리고 거기 그 구호소 반장 같은 동급 꽃제비 반장에게 또 맞고. 그 생활 얼마였어요? 그게 15일. 15일 동. 계속 구타당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그날만 그랬어요. 그날만 조사받으면서 이제, 그리고 약간 이제 그런 거예요. 깜방에 딱 가면 이제 장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먼저 이제 딱 잡는 거죠. 이제 패가지고 잡아가지고 자기 복종을 해갖고, 복종하면 이제 그냥 평화로우니까. 그랬는데 뭐 그렇게 처음에 잠깐 맞고, 그리고 이제 살다가 중국에서 좀 살았기 때문에 그 꽃제비들이랑 같이 못 살겠는 거예요. 다 찌질해 보였고, 그리고 막 더럽고, 그리고 급이 다를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살겠다. 얘네랑 나는 그래도 이제 중국 물을 먹어본 사람이야. 글로벌하게 이제 살던 사람인데 같이 못 살겠다, 못 있겠다 해가지고 도망쳤죠. 밥도 적게 주고 노동도 좀 있었고, 그리고 막 더럽고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러는 거에서 탈출했죠.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중국에서만 같이 살았던 친구들이랑 같이 그때 한 7명, 8명인가 그 산에서 이제 도망쳤죠. 집단 탈북을 또 시도한 거네요. 역시 그때도 또 동생들 되게 끔찍하게 챙겼네요, 동생들을. 그쵸. 그래 걔네들 붙어 다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거 보면 4-5번 북송됐다고 하는데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쳐가지고 해령에서부터 온송까지 한 100리 되죠. 되는데 걸었죠 이제. 한 40km. 네, 그래. 가다가 이제 그 돋보기라고 해야 하나, 도수 같은 거. 그게 이제 햇빛이 이렇게 하면 불이 붙잖아요. 성냥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불 펴서 콩 구워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걸다가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이제 다시 도망을 또 넘어왔죠. 제가 처음으로 갔던 그 지역이 아니까 그쪽으로 또 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동생 포함해서 한 7명, 8명이 또 깡도강을 한 거네요. 넘었는데 다 흩어졌어요. 딱 자기네 갈 길을 가더라고요. 또. 넘어가서. 네, 넘어가서. 그리고
넘어갔고 저는 이제 넘어가서 처음에 갔던 교회를 또 갔어요 저는 네. 이제. 그래서 교회를 가니까 그러면 너는 이제 연길 쪽에 사랑의 집이라고 이제 북에서 온 친구들이 좀 같이 여럿이 있는 집으로 아예 가서 사는 게 어떠니? 거기 안전하다. 한 번 잡혀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 가겠다고 했죠. 그때 이제 연길에 가니까 북에서 걔네 다 꽃제비인데 북에서 온 친구들이 한 2~8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쭉 살았죠. 거기서 이제 한 1년 동안 살면서 또 잡혀갔는데 왜 잡혔어요?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다가 그 뭐 잡히기도 하고 누가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같이 살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또 이제 놀러 갔다 잡혀가지고 또 우리 경찰 다 데리고 온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가 거기 살면서 북에 어머니가 계시는 거 이제 아니까 돈을 가지고 이제 북으로 가야겠다 해가지고 간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가다가 성공한 적도 있고 잡힌 적도 있지만 그런 경우. 그 사랑의 집 생활을 지금 그 7~8년 한 거예요? 아니면은 5년. 5년. 그러니까 연길에서는 5년 했고 또 북경에 가서 또 3년 했으니까. 아까 할 얘기 많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길래 그것이 어떤 것이기로 할 얘기 많아요. 거기에서는 현대판 한여촌 살았어요. 어? 현대판 한여. 그럼 무슨 곳인데? 한여? 예. 영화가 한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남자는 하인. 하인. 네. 현대판 하인촌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를 양육했던 사람은 이제 뭐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전도사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그 양육하는 보호하는 조건으로 이제 한국이고 미국에서 아마 돈이 엄청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부를 챙기고 집도 막 사고. 조선족이에요, 예, 그거는? 차도 막 사고. 근데 그 집과 차 사고도 이렇게 집이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디자인 인테리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교사들이 오게 되면 이게 형집이고 잠깐 형집을 빌려 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뭐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이야기나 그 어떤 그 삶이 그 언행불일치 되는 거 보면서 이게 뭐지라는 그런 생각이 고민이 들었었고 그리고 성경만 계속 성경 가르치진 않아요.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성경을 계속 읽혀요. 그리고 성경만 계속 읽고 저는 이제 한글 약간 모른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는 상황에서 성경으로 한글을 배우려고 하니까 죽을 맛인 거예요. 원래 그 성경에 외국 이름들이 많잖아요. 네. 이름도 까탈스럽기도 하지만 이름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재미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거를 이제 뭐 안 읽으면 또 혼내기도 맞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막 뭐 양말도 거기 전도사 양말도 빨고 사모님 속옷도 빨고 뭐 학생들이 그거 그래, 애들을 시킨다고. 예, 그리고 뭐 빨래는 기본이고 뭐 그리고 그 집 딸이 3명이 있어 기저귀까지가 다 빨고 밥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았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 생활을 5년 하는데 왜 나올 생각을 못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세뇌가 된 거죠. 여기서 나가면 죽겠고 또 잡혀가 그리고 북한에서 한번 그 잡혀갔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가면 북송될 거라는 그런 강압적인 어떤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나갈 생각을 안 했던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으로 가야겠다. 여기 나가면 죽겠고 여기 있다가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한국으로 가야겠다. 그때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뭐 충격적인 이야기 많아요. 그리고 거기 같이 남자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여자들도 많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들 다 겁탈당하고 막 그런 그 조선족 주인 이민신 동생이 막 트라우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전도사가 어린애들을 추행하는 걸 보고 추행 아니 폭행이지. 성폭행. 아이고 지금도 그거에 대한 그것 때문에 자기는 교회 가기가 싫다고 이게 이중적인 행동 때문에 너무 자기는 그게 너무 가식으로 다가온다는 거 보면서 참 이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돈 주는 분들이 관리 감독까지 좀 그게 해줬어야 되는데 한국이면 괜찮은데 중국이고 그게 뭐 계속 그게 안 되잖아요. 잠깐 보는 사람들 앞에서는 쇼하기는 좋죠.
근데 이게 그렇지만 특히 어린 친구들, 미성년들 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결국에는 자기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니까 좀 말도 스스로 못하고. 수치스럽기도 그러니까 하고. 네. 만약에 그것이 한국이었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죠. 신고하고. 근데 거기는 신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신고를 하고 하면 잡혀가니까. 잡혀가기도 하고. 근데 이분이 지금 잘 살고 계신다고 하는 거 보면 저도 참 아이러니해요 지금. 수완이 좋거든요. 지금 미국에 네. 가가지고 살고 있는데 중국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기는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방법으로 갔나 생각하면 생각이 돼요. 수완이 좋고 많이 달아요. 수완이 좋고 그게 아마 북한에서 내 생각에는 북에서 애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내가 핍박을 받는다. 박해를 받아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난민을 신청해서 갔던 것 같은데 잘 살고 있죠. 예, 들으면서 누글누글 참 이게 너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막 살고 그리고 이제 진짜 많이 맞았어요. 심지어 때리기까지. 아이고. 거기서 그분이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면 주유소 습격 사건. 그 영화를 좋아해요. 한국 영화. 예, 그래서 저도 그걸 되게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방송 멘트는지는 모르겠지만 대가리 박아라는 말이 많이 나고 그렇게 박잖아요. 많이 했어요. 따라했어요. 따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박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또 그분이 저도 좋아했는데 그분도 또 좋아하는 영화가 그분이 가보니 뭐 조폭이었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뭐 조폭이었다고. 깡패였는데 뭐 회심해가지고 전도사님 된 거야? 됐다고 하는데 두사부일체 막 이런 거 조폭 영화. 근데 저도 그걸 7번 봤어요. 전도사님이 그런 영화 그거 좋아하고 저도 뭐 그때 그 남자애들도 그거 좋아하니까 네. 그걸 7번 정준호 씨 봐가지고 나오는, 네. 그 멘트도 막 따라하게 되고 그래서 뭐 단기 선교 오시는 선교사님들 이제 오면 그건 또 저희는 어리고 막 순서가 아니에요. 그거를 막 우리 한국 이렇게 좋아하고 한국 영화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막 티내기 위해서 막 그 멘트 영화 대사 싸가지 없는 대사를 막 그래서 그냥 뭐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이만큼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한 건데 그리고 선교사님들 보기에는 이게 뭐야 했겠네. 예, 그게 아마 좋은 건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혹시 나 제일 궁금한 거 있어. 그때 철이랑 같이 있던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어려워서 못 물어봤는데 형은 왜 우리 그때 버리고 왔냐라는 그 멘트 계속 하던데. 동생이 아니, 다른 같이 있던 그룹에 있던 친구들인데. 네. 지금 한국에 그 중국에서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이 거의 다 왔어요. 그것도 다행이네. 근데 이제 제가 5년 동안 살면서 왔다가 저처럼 이렇게 아무런 조항 없이 5년 동안 쭉 사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태반이었거든요. 그 집을 통해서 갔던 친구들이 기억은 안 나는데 200명 정도. 그게 이제 거기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교회를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이 왔다가 좀 이렇게 뛰쳐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잡혀갔다 돌아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죽거나 뭐 그렇게 됐거든요. 그 친구들이. 근데 이제 그만 감옥 가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올해 저랑 같이 체류했던 친구들은 지금 대부분 한국에 왔는데 뭐 잘 사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어렵게 지금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요즘 자주 만나가지고 뭐 밥도 먹고 얘기도 하는데 하루는 이제 차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잡혀갔는데 형이 자기가 막 그 구호소에서 맞을 때 형이 왜 이렇게 나를 지켜주지 못했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그냥 인정하고 싶고 내가 변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제가 처음 듣고 그리고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이제 내가 뭐 그때 왜 너희를 보호해 못 해줬는지 아니 이런 얘기를 못 했는데 그날이 그 얘기하는 순간에 제가 솔직히 얘기했죠. 사실은 나도 무서워서 그랬다. 어떻게 보호를 해줘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제일 동생들 여러 동생들 중에 제가 제일 나이가 있었는데 구호소에서 애들이 막 때릴 때 제가 이제 선뜻 나서시면 원래 제가 막 그렇게 막 토프하고 막 싸움하고 이런 친구가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선뜻 나서시지 못하겠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맞을 것 같고 혼날 것 같아가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켜 못 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도 사실 무서웠다 지켜주지 못한 거는 이제 나도 무섭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던가요? 근데 이해는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 이제 마음에 앙금이 아직. 근데 왜냐면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청소년들 그때 당시에 이것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있는 친구들 같이 또 있다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툭툭 튀어 나와요. 어찌 보면 가끔은 살벌하다 할 정도로 나오는데 아직도 이게 회복이 안 돼 있구나. 그리고 그 신뢰, 사람에 대한 신뢰가 그 청소년기에 허물어진 것이 지금 큰 상처로 남아 있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너무 안타깝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네. 너무 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잡혀갔다 그 친구는 이제 집이 무산이니까 무산으로 갔고 저는 집이 언성에 남았는데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같이 잡혀갔고 못 만났고 한국에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그 중국에 살 때 그 친구는 이제 부모 따라 한국에 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근데 한국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한국에 와서도 그 친구 걔네들을 이렇게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못 만났거든요. 어떻게 같은 서울에 살면도 마음만 먹고 연락만 네. 만날 수 있는데 이상하게 만나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서운함이 있지 않았나라 이제 많이 아프고 네. 서운하고 그러다가 이제 가끔 만났는데 나중에 이제 만났는데 그 친구는 저에 대해서 막 애틋함도 이렇게 없어가지고 또 시간이 지나고 한국에 오니까 옛날 같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막 다가가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같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저도 계속 보니까 다가가고 싶고 그 친구도 이제 부담 없이 계속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죠. 지금은 친하게 잘 지내는. 네, 자주 만나고 학교에서 이제 이게 계속 전화하고 같이 밥 먹자 그러고. 늘 이 탈북 얘기 들으면은 마음이 짠해가지고, 예, 근데 이게 더 저는 그런 생각 드는 게 탈북 친구들, 그리고 어린 친구들일수록, 탈북 트라우마, 북한에서 살았을 때 그 고난 행겼을 때 트라우마, 탈북 가정의 트라우마, 또 한국 와서 겪는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동현이도 뭐 동생이지만은 되게 잘 놀래요. 이게 치면 쭉 놀라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간은 어렸을 때 맞았던 트라우마도 아직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들 정도로 그리고 되게 예민한 거 보면서 참 좀 마음이 아프다는 생각 들 때가 많아요. 네. 그치. 아이고. 네. 결국은 4번, 5번 잡혀서 북송된 거네요. 그렇죠. 뭐 도문으로 잡혀가게 지금 여러 번 잡혀갔는데 그거 상황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워낙 이제 어릴 때였고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북한을 최종 2000년 탈북해서 2003년까지 계속 1년에 2번씩은 잡혀가거나 이제 자진 귀국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끝으로 이제 북에 이제 자진 귀국은 2번 당했었어요. 네. 근데 처음엔 성공했고 엄마에게 돈도 갖다 드리고 막 그렇게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열정적이고 좀 뜨거울 때여가지고 저 딱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랑 이제 나이도 같았는데 성경을 우리 많이 읽었다고 그랬죠. 저거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성경 가지고 북에 가자. 이건 이제 위험한. 네. 그래서 걔랑 같이 성경을 이거 가라고 한 사람 있나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거 가져가는 거 그 전도사 알면 큰일 나는 거죠. 네. 죽는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가자 해서 뭘 해가지고 요만한 소책자를 가지고 이제 떠났어요. 보험 전화를 북한도 간 거예요? 그냥 이거를 동네 친구들에게 다 알려주고 싶고 엄마에게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몇 살 때 그게? 그때가 19살인가 20살인가. 네. 그래가지고 딱 이제 가고 이제 그 친구는 집이 경성이었고 나는 언성이었고 하니까 두만강을 같이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무산으로 쪽으로 가야 되고 저는 이제 언성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흩어졌죠. 근데 그 친구는 성경 결국은 가져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계산튼 쪽에 와가지고 항상 제가 이제 그 집을 통해서 북한 가거나 중국 연길에 가는 그런 장소였는데 그 집에 그 교회를 가니까 성경 가져간다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거 말리는 거예요. 큰일 났네요. 너 그 마음은 알겠는데 가져가지 말라. 강력하게 막 그렇게 한 애가 되게 서운했지만 그분 엄청 전에 생각하고 막 그렇게 챙겨주시니까 말 들었죠. 성경 놓고 그리고 돈만 가지고 넘어갔죠.
넘어가는 순간 잡혔어요 저는. 아. 근데 온몸 다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그 성경 나오면 큰일 날 거는 죽는 거죠.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돈만 나오니까 이제 다행이었는데 잡히는 순간 저는 군인에게 잡힌 게 아니고 그 마을에 가가지고 마을 그 순찰대에게 잡혔는데 마을 경비대, 마을 주민.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정일이가 탈북자가 너무 많으니까 잡히거나 오는 과정에 모든 돈이나 모든 걸 뺏지 말라고 교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용서해주라. 예, 네. 그 딱 용서는 안 되죠. 감옥은 가야 되는 거 맞아요. 감옥 가는 돈을 돈을 뺏지 뺏지 말라. 말라. 그래가지고 딱 잡혔어요. 근데 잡힌 순간에 우리가 이제 탈북가 중국 갔다 왔다는 얘기 딱 듣고 검찰에서 검찰 사람들이 다 우리를 이제 둘러싸고 둘러싸고 포위하고. 그리고 네. 그 군인들이 또 어떻게 알고 네. 그래서 군인이랑 검찰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군인들은 그 돈을 이제 뺏으려고 군인들은 무지막지하죠. 북한 인민군은. 그래서 돈은 아마 뺏으려고 그러는 것 같고 검찰들은 돈을 뺏지는 않고 그냥 우리를 어떻게 후송하려고 지켜주면서 그래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걔네들 검찰이 이겨가지고 이제 걔네 보석에서 이렇게 후송돼가지고 이제 꼬박으로 가게 됐는데 근데 걔네들은 돈을 다 보관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네가 이 감옥에 한 달 동안 있을 건데 있는 동안만 잠깐 보관하겠다. 그리고 이제 나갈 때까지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담배 떨어졌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도 사주고 뭐 그리고 이제 뭐 불고기 집에 또 걔네 같이 갔는데 불고기 막 먹으면서 계속 그러는 거야. 내가 먹게 돼서 먹은 게 아니다. 네가 사줘서 먹는 거야. 계속 어필하는 거야. 왜냐면 많이 걸리면 이제 걔네 목안 다 날아가니까. 근데 그게 아니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거를 그 돈으로 그러면 밥값 내라는 거예요? 그래 저는 재밌었어요 사실은. 그래? 너희 좀 내가 뭐 자비와 사랑으로 너희를 이제 품어줄 한 북한이 없기 때문에 고기 같은 거 썼어요. 그 자비와 사랑을 거기서 그래가지고 고기도 막 사주고 그냥 감옥 가서도 저는 무탈하게 진짜 이게 뭐 고생 안 하고 감옥 가니까 지금 막내였었어요. 네. 근데 거기 가니까 뭐 이모뻘 되는 사람들 많고 누나도 많고 형 아저씨도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중국에 오래 살다 가니까 피부가 그러니까 지금 그 집만 계속 살아가지고 빛을 못 봐가지고 피부가 하얗고 지금도 하얘요. 그리고 이제 그 막 피부가 되게 여자 피부처럼 그랬었어요. 영양 상태도 북한 사람보단 좋고. 그러니까 샴푸 뭐 향수 뿌린 건 아닌데 샴푸 냄새도 좀 특이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옷도 잘 입었고 막 통통하고 막 엄청 좀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엄청 인기 많아요 감옥에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막 누나들 이모들 막 챙김 많이 받고 뭐 먹을 것도 막 되게 챙겨주고 형들도 막 보여주고 그리고 일하러 가면 저는 일을 잘 못하니까 뭐 돌 나르고 훅 나르고 이런 일을 제가 무거 잘 못하니까 보호도 해주고 못하게 하고 뭐 아프다 하면 못 가게 바로 하고 빼주고. 네. 그렇게 좀 못하게 이제 보냈던 것 같아요 감옥에서. 그 가족들은 지금 그때는 이제 동생들 다 중국에 살고 내가 혼자 이제 북한에 이제 성경 들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남동생은 이제 시골에 학교 다녔었고 중국에서 그리고 여동생만 이제 중국에 살았는데 그 꽃받고 생활을 하다 한 달이 했는데 저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네. 근데 나중에 해야 되니까 걔네들 돈 다 쓴 거예요, 저 돈은. 근데 그 돈을 빨리 만들어줘야 집을 보내야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컴플레인 걸었죠. 나는 이제 한 달 끝났다, 빨리 왜 안 보내냐. 그러니까 이제 너 담당 검찰관 서장 이제 만나서 얘기 계속 하라는 거예요. 걔 올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게 조금만 기다려 지금 참. 그래서 결국은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하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 있잖아. 너 친구랑 그 같이 왔던 사람들을 총긴 도 지켜서로 이제 후송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저 돈을 썼다는 거 말도 안 돼. 기차를 북한의 전기기차인데 자기 이름 썼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래 날 데리고 운행을 돌아다니고 돈 빌려가서 주더라고요. 아 근데 돈을 주긴 좋네요. 안 주면 걔는 뭐가지 날아가니까. 그래서 운행에 돈 빌려가지고 돈을 주더라고요. 돈 주면서 이제 고마워가지고 제가 이제 고양이 담배가 유명했으니 고양이 담배 하나 사주고 이제 저는 이제 집에 갔죠. 제일 궁금한데 복음은 전했어요? 복음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감옥에 있으면 내 마음이 피폐되고 사랑이 다 식어가고 나도 살기 힘들고 다
불쌍한 영화를 보는 것보다 다 악마라고 보고만 하고 싶다는. 그건 어쩌네. 아 그래. 그러면 이제 이렇게 4-5번 북송되면 주변에 감시가 심할 거 아니에요. 또 탈북할까 봐. 감시가 심했어. 예.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고향에 갔는데 뭐 계속 벌브에서 감시도 붙었고, 그리고 뭐 이민반장도 감시 붙었고, 계속 주위에 그 당 간부들이 와가지고 계속 이제 공포심 불어넣는 거예요. 지금 뭐 중국 가는데 국경에 뭐 2급 3급으로 뭐 경비서고 있고, 뭐 네가 다시 이제 가면 뭐 감옥 무슨 어로로 보낼 거라고 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전 들리지 않더라고요. 뭐 중국에 살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무시하고 그냥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때 또 날도강했어? 아니 그때 이제 제가 꼬박꼬 이제 있었잖아. 근데 여동생이 한 며칠 있다가 오빠가 오겠다 했는데 안 오니까 온 거예요. 어디로? 북한으로? 제 집으로. 그래서 그 꼬박을 나가가지고 동네 딱 가는데 친구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꽃제비 쳤던 친구들, 제가 같이 도둑질을 하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 내가 모습 변한 것도 놀래하고 신기하게 다 궁금한 것도 많고 같이 놀자고 해서 그 친구가 재밌게 막 놀고 있었어요. 놀고 있는데 하루는 친구 중에 한 명이 너 동생이 여동생이 지금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올 게 아닌데 그래 한번 집에 가보는데 여동생이 온 거예요. 왜 왔냐 하니까 오빠가 너무 안 오니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여동생이 오는 과정에 잡혀가가지고 그 감옥에 갔었는데 그때 나이를 미소년들 나이 속여가지고 이제 보호 차원으로 왔더라고요. 그래 와가지고 동생이 또 돈 엄청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그 돈을 이제 북한에서 자살했죠. 다 까먹고 그리고 이제 엄마를 모시고 새 아빠 엄마는 제가 이제 갈라놨어요. 갈라놨어? 왜 새 아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본인 마음에 안 들어서 동현 씨 마음에 안 들어서 가는데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 아빠 데리고 중국 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 아빠는 그냥 그렇게 갈라놓고 엄마랑 여동생 데리고 다시 또 도망간 건넜는데 그때는 이제 엄마가 그때는 생동원 했구나. 생동원. 근데 설득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가져 그러면 그 목숨 걸고 가는 길인데도 어머니나 동생들이 아니 두만강 넘는 거 지금 두나듯이 넘는 거 같아. 나도 군인 신분을 넘을 때 떨면서 넘었거든요. 근데 이 어린 근데 지금 나이에 대여섯 번 그것도 그쵸. 그때는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넘었고 이제 엄마랑 이제 왔는데 엄마랑 이제 그 연길에 다시 갔었어요. 그 집으로. 그 전도사 집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넘을 때까지 20살이었죠. 20살. 네. 그러니까 1년 안에 뭐 북한에 있은 게 아니고 1년 건너갔다 그 해에 다시 넘어왔으니까. 그래 가가지고 이제 엄마랑 같이 중국집에 갔는데 엄마가 이제 거기 사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엄마는 그 집에 나가서 따로 살다가 엄마도 잡혀갔죠. 아이고. 그 여동생이랑 엄마랑 같이 따로 나가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동생하고 엄마가 이제 북한에 복송됐고 그때부터 소식이 끊겼었고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제가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불미스러운 사건도 이제 알게 된 거죠. 뭐 그런 상황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집에서 나와서 나가겠다는 그분이 막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성인이고 막 그래서 못 있겠다고 하니까 그럼 알았어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친구랑 저랑 둘이서 이제 기차 타고 북경으로 갔던 거죠. 북경에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3년 동안 체류하며 살다가 북경에 있는 선교사를 못해 미리 알고 지냈던 분들이 그전 당일 선교 오신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물밑자가 다 했죠 이제. 물밑자가 나갈 준비 다 했구나. 다 하고 이 안전빵 다 구축해놓고 가야지 그냥 떠나면 또 안 돼요. 위험하죠. 어린 나이에 모든 걸 다 갖췄네. 딱 그 북경에 가니까 북경에 가는 거 놀랐어요. 그 시간대에 그 사람 만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는. 근데 결국은 이제 한 3시간 4시간 지나서 그분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늦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그분이 뭐 그 검사였는데 교회 행사 때문에 이제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쪽은 목숨이 걸린 일이고 그래가지고 뭐 그 나름대로 뭐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존중하고 알겠다고 그렇다고 혼내겠어요. 그렇죠. 또 사는 그런 처지에. 그렇죠. 그래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뭐 여동생은 이제 두서없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엄마는 이렇게 잡혀갔고 저는 이제
거기 북경에 왔고. 북경. 근데 엄마는 이제 가가지고 이제 못 만들 줄 알았어요. 이제 엄마는 이제 잡혀갔으니까 이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동생 같이 잡혀갔기 때문에 그리고 여동생 소식 몰랐다가 북경에 와서 한 3년 동안 살면서 여동생이 전화로 왔는데 지금 어떻게 전화로 그 연락을 알고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떻게 여동생이 연락이 돼가지고 만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만났고 북경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여동생 북경은 안 왔고 북경에 와서 온 여동생을 못 만났어요. 그러다 한국에 와서 이제 만났는데 그 북경에 3년 동안 살다가 사실 북경에 온 이유는 한국에 가려고 왔거든요. 근데 북경에 왔는데 북경에 또 우리 한국을 안 보내는 거예요. 왜? 딱 보니까 성경도 많이 읽고 막 뭐 신앙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북한에 안 보내고 우리 다시 북한에 보내겠다. 북한 선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아유 한국에 그래. 근데 뭐 계속 3년 동안 우리 설득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저는 저는 약간 우유부단해가지고 뭐 될 때이 되겠죠. 기다렸는데 남동생은 이제 그 사람들랑 싸웠던 거죠. 못 살겠다. 우리는 한국 가겠다. 해가지고 남동생이 먼저 싸워가지고 한국에 먼저 왔어요. 그리고 동생이 가는 거 보면서 저도 한국 가겠다 해가지고 겨우 이제 설득해가지고 한국에 왔고 그리고 그 한국에 오는 과정에 동생이 먼저 한국에 왔었잖아요. 그 와서 동생이 그 시골에 사는 여동생을 전화를 해가지고 그 길을 다 놔둬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그게 데리고 오게 됐고 제가 한국에 도착하니까 남동생이 지금 누나도 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네요. 이제 서울에서 다 만나게 된 거고 저희가 그 집에서 한 8명 정도 같이 살고 있었는데 동생이 나오고 제가 나오고 그리고 다른 친구가 또 한 명이 나오고 다 잡혀갔어요. 그 나온 다음에 다 잡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목숨이 질긴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고 그 친구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죽은 거지. 아이고. 그 죽었다고 확신하는 거는 이제 엄마가 잡혀가서 네. 정월이 교화소 2년 동안 이제 가 있었는데 그 교화소에 저 친구 윤철이가 거기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걔 아빠가 계속 면회를 왔는데 하루는 네. 면회를 안 받더라요. 그래서 면회를 안 받으면 죽은 거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이제 뭐 엄마가 그 감옥에 이렇게 오래 계셨으니까 상황을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매일 죽어가는 이 시체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윤철이가 뭐 이렇게 죽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중국에서 이제 3년 동안 살다가 이제 그분들이 뭐 나가겠다 하니까 어떻게 뭐 루트로 제대로 놔준 게 안 됐어요. 그때도 또. 예, 그래가지고 제가 또 메일을 네. 썼죠 이제 그 한국에 SOS 불러가지고. 한국에도 어디 메일을 썼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 구축한다고. 그 한국에 어떻게 또 연결? 이메일을 이제 중국에 이제 딱 살면 이제 한국 선교사님들 오잖아요. 그래서 저 주민등록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 메일 계정 만들고. 근데 그분들 천재네. 그분들은 참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가지고 계속 메일 주고받고 하다가 그리고 메일 계정 만든 걸로 이제 중국이 여러 선교사님들 네. 메일을 썼죠 이제. 지금 이야. 한국에 가야겠는데 지금 막 먹을 것도 없고 춥고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방치해가지고 갈 데도 없다. 춥다 지금 겨울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돈 2천만 원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2,000원이지 2,000원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돈으로 이제 브로커 고용해가지고 다 길을 놔주는 거예요. 길 어디로 놔줬어요? 탈북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이제 그 악덕 그 전도사 전화 딱 해가지고 너 이 사람들 얘네 책임져가지고 한국에 보내는 루트를 마련해가지고 그 사람이 돈 준다 하니까 또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국 브로커 다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 마지막에 처음은 그랬지 끝은 이제 식량까지 나를 데려다 주더라고. 그래서 기차 타고 가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해달라. 왜? 용서해달라. 뭘 용서해? 성경의 인물들도 네. 그러지 않고 내 인간이 아니냐. 네. 근데 그 동생 그 전에는 그 사람 뚱뚱해서 근데 홀쭉해지긴 했더라고요. 다시부터 금식하고 회개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난 한국에 가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알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사람이 또 끝으로는 이제 도와주더라고요. 이제 뭐 브로커 다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보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심양에서 이제 내몽골까지 이제 중간 중국 브로커랑 같이 이제 쭉 이제 버스 타고 내몽골까지 갔다가 몽골에서 이제 한 3개월 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철조망 넘어서 네. 이제 몽골로 들어가는 거. 거기서 영화 크로싱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네, 크로싱 보면서 저건 내 얘기인데 영화가 내 삶보다 좀 떨어진다라. 아 오히려 영화가 좀 약하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철종을 넘을 때 이렇게 하고 넘어가잖아요. 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 얘기는 그 철조망이가 한 건너다 보면 한 3개, 4개 건너가야 되는데 네. 국경 철조망은 그 이만큼 그 두꺼운 쇠를 가시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걸 밟고 올라갈 정도로. 그 밑에 땅도 네. 팔 수도 되는데 없고. 팔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언제 그러고 싶진 네. 않아가지고 그러고 넘어가면 이제 목책. 목책이죠 그게 사실은. 네. 그거를 이렇게 넘어가는 국경쪽 넘어가는 것 좀 얘기를 하는데 그거 보면서 저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넘어가고 그때 그 한국에 이제 심양을 떠나서 몽골 오는 과정에 그 브로커가 이제 위험한데 저 혼자만 넘기면 그 브로커비가 적잖아요. 나오니까. 그러니까 네. 한 며칠 동안 이제 대기해요. 거기 여러 명 모일 때 집합 장소에 있으면 뭐 여러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 아무튼 해서 10몇 명 정도 집합해서 이제 넘어가죠. 근데 대부분 다 여성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제 짐도 들어주고 짐 넘겨주고 떠나는데 짐을 엄청 많이 챙기셨더라고요. 소용없는데 그죠? 어차피 가면 다 버릴 네. 건데 짐 챙겨줘가지고 그거 딱 챙기고 넘기고 이렇게 해서 넘었는데 보통은 몽골로 오는 사람들 중에 한 3일 4일씩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2-3시간 만에 군인들 만나가 쉽게 이제 군인들 만나서 근데 솔직히 군인들도 잘못 만나면 몽골 군인들 만나면 괜찮은데 중국 군인 만나면 그런 죽는 경우도 거잖아요. 있다고 하는데 잘못 손들어가지고 왜냐면 내가 봤을 때는 그 안내자분 이야기를 잘 들으면 되는데 안내자들이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국말을 몰라가지고 브로커는 한족들이니까 모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말 이해하고 걔네 지시 따라 가니까 군인들 나타나더라고요. 말 타고 와가지고. 그래서 군인들 만나가지고 지프스 타고 이제 군부대 갔다가 군부대에서 이제 뭔가 울란바토르 통해서 가가지고. 몽골 생활 괜찮았어요? 몽골 생활 재밌었어요. 저는. 그때 몇 명이나 있었어 몽골에? 몽골에 갔는데 응. 굉장히 사람들이 막 40명, 50명씩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정권이 이제 MB 정권이 네. 딱 2008년대인데 한국 네. 가서 그때 MB 정권이 딱 바뀔 당시였는데 이게 원래 이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그 남북 관계 경직되면서 이 국정 연선도 이제 굉장히 좀 삼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왜 우리 잘 안 받아? 그러니까 어떤 계기에 대해서 안 받아줬냐? 못 받아가지고 계속 택기를 타다 보니까 40명, 50명, 막 100명까지 막 줄 서가지고 제가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거기 체류하게 됐던 것 같아요. 아, 네. 일부는 마무리 지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탈북 가정 너무 그러니까 크로싱이랑 영화를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탈북 가정에 대한 얘기를 다뤘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네, 다시 크로싱이 생각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아유 이게 얘기는 굉장히 재밌게 하는데 네.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안에 담긴 내용이나 스토리는 굉장히 비극적이고 네. 참 가슴 아팠습니다. 네. 아무튼 몽골에서 이제 인천 오는 얘기는 2부에서. 네. 1부는 마치고 네, 다음 2부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탈탈탈 2부입니다. 네, 1부가 또 빠르게 끝났는데요. 아픈 얘기지만은 되게 즐겁게 해준 우리 조동현, 네, C라고 해야 되나 선생님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또 2부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이제 몽골까지. 네, 우리 딱 몽골까지, 이거 쉽게 말하면 비행기 타기 전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몽골에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있다가 드디어 이제 내 차례가 돼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사실. 네. 그래가지고 그 수용소에서 이제 그 공항까지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공항에 있다 보니까 그 국정원 요원이 있다 와가지고 그 여권을 딱 열어주는 거예요.
그 여권을 이제 보면 그 사진은 내 사진이 맞는데 무슨 뭐 서울에 살고 뭐 어디에 나오는 이렇게 뭐 이렇게 가짜로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되게 그러니까 되게 묘한 감정이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긴장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묘한 감정과 긴장과 막 그 설렘과 막 이게 돼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너희 당부했던 이야기는 비행기에 너희가 타면 너희만 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도 탈 거다. 절대 얘기를 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 딱 탔죠. 그래 딱 이륙하고 이제 가는데 뭐 이제 음식이 나고 뭐 포도주 와인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먹어도 되나? 우리 결제를 안 했는데 먹어도 되나? 계산 맞아. 근데 쫙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눈치밥 엄청 먹고 자랐잖아요. 딱 보니까 다 그냥 먹는 거예요. 그 우리도 보면 그럼 우린데 오면 다른 좀 보자. 나 해서 그러니까 드시겠냐 그러는 거예요. 다들 먹고 그렇게 똑같은 멘트를 하니까 예 주세요 해가지고 먹었죠. 근데 거기 뭘 먹었어요? 맛있는 거는? 음식은 안 맞았어요. 무슨 뭐 샌드위치도 주고 하는 샌드위치 나는 처음 먹어보니까 이게 이거를 왜 먹지? 비싼 비행기 타가지고 그 신기해도 와인을 주는데 달짝지근하면서 약간 그 도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있어가지고 많이 마셨어요. 거기 1인 다 많이 마셨어요. 취해가지고 막 빨개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깨니까 서울에 도착해가지고 그리고 다 내리는데 그분이 이제 그 국정원 요원이 내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리려고 하니까 그 진짜 아름다운 승무원들이 다가와 같이 내리지 말고 알더라고요. 좋았어요. 굉장히 알겠다고 계속 왔어요. 저는 진짜 예쁘시더라고요. 영어도 쓰고 뭐 중국어도 하고 뭐 한국어도 하니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니까 이제 국정원들이 이제 양복 입은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우리 안내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내렸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에 이제 가야 되는 건 아는 사실인데 한번 튀어볼까? 도망쳐볼까? 어디로? 국정 가기 싫으니까 이제 북한 만약에 북한 가는 게 북한에서 아니라 하던 대로 네, 그래서 서울은 뭐 총아버지만 뭐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뛰어볼까? 도망쳐볼까? 그리고 바로 동생 집에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 방송 지금 여자친구 보면 안 되지만 사귀었던 여자친구 먼저 와 있었기 때문에 걔를 만나고 싶기도 하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도망치면 간첩으로 오해를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이 9시 뉴스에 나오죠. 정보가 많았네요. 9시 뉴스도 알고 그렇게 주인공은 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자 그랬죠. 그래서 걔네 따라서 이제 국정원에 갔죠. 여자친구 보고 싶은 게 제일 큰 거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뭐 9시 뉴스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9시 뉴스는 그냥 한 얘기고요. 그때는 그때는 여자친구를 좀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렇죠. 그 국정원에 딱 갔는데 밤에 갔었어요. 비가 엄청 왔었는데 밤에 딱 갔는데 처음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다고 해가지고 한국에 다 왔다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이건 뭐야? 그때부터 이 남조선에 대한 환상이 깨지기 시작했죠. 그래. 되게 반기고 환영해줄 줄 알았는데 그치. 그런 얘기를 딱 하는 순간에 싸한 그러니까 냉정한 느낌이 확 느껴지는. 그리고 국정원 그 분위기 또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단 어떻게 우리의 그 희망과 어떤 그런 것들 짓밟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몇 년도에 들어가지고 그게? 2008년 9월 31일 24 그렇죠. 그때 24살 정도? 그래가지고 그랬었죠. 그때부터 좀 그랬어요. 그때 어땠어요? 그때 기분이 좀 조사를 뭐 심하게 받았어요? 심하게 받진 않았는데 국정원 사람들이 되게 싫었어요. 좀 자유분방한데 제가 그때 뭐 장발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머리를 길렀는데 머리를 계속 이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라라. 이발 안 하면 안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던 말도 상관이 있냐, 난 안 한다 했죠. 근데 이제 그 민증 사진 찍어야 하는데 아니면 너 신분증 사진 못 찍는다. 그 얘기 듣는 순간 오케이 뭐 한국 갔다 나가면 또 찍어. 그래서 그때 이발했는데 그때 저게 폭력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머리를 좀 기르고 좀 이렇게 남조선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그 어떤 소망을 짓밟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두발 자유화. 네. 네. 혹시 북한에 있을 때 국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배운 적이 있나요? 북한에서 국정원에 대해서 안기부라고 하죠. 배운 적은 없고 안기부라고 이렇게 들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영화에서 이제 안기부 등장하면 다 뭐 안기부는 악마적이고 안기부에 가면 남산지하 실 밑에서 천정에 매달려가지고 정규고문 당하고 이럴 줄 알았지. 근데 그렇지는 않고 그거 아니란 건 이제 중국에서 뭐 5년 8년 동안 살면서 뭐 한국어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들진 않았는데 아무튼 국정원은 좀 이렇게 환대해 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아가지고 그랬죠.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까지 오느라고 정말 애만 있으셨습니다. 국정원에서 이렇게 인사. 케이스 바이 케이스. 왜냐면 한다는데. 그게 그런 거 있는 것 아, 같아요. 어떤 분이 나오시느냐에 그러니까 따라서 그게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한데 네. 제가 올 당시에는 그 조선족이 위장 탈북자를 해가 오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 일행 중에도 지금 여러 명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딱 보니까 어디 북한 사람 같아요. 네. 머리도 길지 말하는 게 북한 말은 하는데 연변 사투리 같기도 하고 또 한국에 왔다고 하니까 또 한국 네. 서울말 흉내나고 있으니까 피부도 하얗지. 그래서 그 일행 중에 저보고 뭐 조청년 아니면 뭐 조선족. 조청년 조청년 아, 아니면 조청년 아니면 아니 그 조선족 말고요. 조청년 아니면 그 일본에 사시는데 한국 국적 가진 사람들 뭐라 하죠? 제일교포. 민단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국정원에서도 이제 탈북자 좀 신분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미정 상황이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제가 올 당시에 또 운도 없이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럼 이제 하나원 생활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국정원에서 이제 저 40일 동안 있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대기 좀 많이, 그러니까 운이 나쁘면 40일 돼요. 응. 왜냐면 이게 마지막 언저리 되면 뭐 이제 대기실 있고 조사받고 그리고 조사 끝나면 그 무슨 자유방인가 가잖아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자유방인지는 모르겠는데 대기 한 일주일 하다가 이제 그 한 10일 정도 했나 그러다가 이제 받을 때 저는 순조롭게 했어요. 왜냐하면 먼저 동생이 와가지고 동생이 또 머리가 길어. 너희도 형제는 왜 이렇게 머리가 기냐 계속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유명했군요. 네. 동생도 그렇고. 그래서 네. 지금도 유명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머리 이렇게 기르고 근데 동생이 좀 고생 제 선발 때니까 뭐 조사를 많이 기억도 없을 뿐 아니라 이제 뭐 기억도 없고 뭐 모습도 이제 좀 북한에서 온 사람처럼 그렇게 안 보였나 봐. 중국에 워낙 오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조사 과정이 되게 어려웠는데 동생이 진술을 다 했기 때문에 동생 진술이랑 저 진술이 대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쉽게 했죠. 네,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 독방에 이렇게 있다가 자유방에 와서 오셨는데 그 국정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약간 좀 반인륜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던 사건이 딱 하나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북한에 오는 과정에 네. 환자들 많던데 그 아픈 사람이면 이제 그러니까 병원도 좀 보내고 치료도 받고 아프면 컴플레인 하면 좀 들어주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절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비밀스러운 것이고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 신원이 밝혀져야 뭐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서 이제 국민이 예산이 이제 이렇게 되면서 해주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같이 온 일행 중에 이가 엄청 아파가지고 막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었거든요. 진짜 고통스러운 사람이죠. 제가 봤을 때 너무 괴로워하니까 너무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얘기를 안 들어주고 그리고 우린 잘 때는 항상 그 사람이 이가 아프니까 문에가 계속 문 두드리면서 뭐라고 이제 그 호소를 하면 무시하고 혼내고 소리 지르는 그거 보면서 진짜 너무 이게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국정원 직원은 아닌데 그냥 국정원 지키는 군인들이 있잖아요. 경찰 군인인가? 걔네들 되게 싸가지 없이 아버지 되는 사람들 보고 쭉 똑바로 산다고 막 혼내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경우에 따라 다른가 보다. 어떤 분들은 국정원 있을 때 수술을 받았다는 분도 있고 이게 여자분들이 있고 네. 그리고 특히 걔네들 아마 그 친구들도 2년 톱이잖아요. 그 얘기는 아마 최근에 아마 그런 오신 분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막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 말리려고.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탈북한 게 죄인인가? 죄인이 아닌데 이렇게 제대로 서라고 하고 엘리베이터 말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막
내가 옷을 이렇게 친구랑 바꿔 입으면 그 본인 옷이 맞냐고 왜 바꿔 입었냐고 막 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 요원들은 직원들 얘기는 안 하는데 그 지킨 군인들이 그거는 군인들, 그게 경비서는 군인들인 거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상황이면 걔네들 뭐라 했겠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컴플레인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약간 북한이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 못하게 하니까 또 다른 북한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못해. 많이 들었어. 그런 얘기를 못해. 근데 좋은 점 딱 하나 있었어요. 나쁜 점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좋은 점 딱 하나 있었는데 뭐 있어? 하나보다 마시는 게 많이 줬어요. 뭐 많이 잘했었어? 먹는 거는 진짜 제일 잘해줬고 그리고 이제 옷 그리고 무슨 그런 국정원이 쓰는 이런 그런 그런 옷이라든지 무슨 뭐 가방 이런 거 시간이 있지. 선물들이 되게 우리나라 질이 좋은 것들을 많이 주더라고. 지금도 제가 입고 있는데 질이 되게 좋더라고. 그거는 되게 좋다라는 거 말씀하고. 하나원은 어땠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와서 하나원에 갔는데 저는 이제 약간 규율 생활, 조직 생활 규율 그리고 이렇게 막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복잡군요. 네. 딱 갔는데 아침에 딱 메인 생활. 딱 일어나가지고 달리기하고 뭐 회의하고 뭐 교육받고 무슨 뭐 노래 뭐 배우고 아무튼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하나원에서 나가겠다 뭐 이랬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먼저 동생이 나와 있으니까 보호자가 있으면 이제 사인 받고 그래서 뭐 하나님에서 주는 모든 혜택을 포기하겠습니까? 오케이 하고 포기하겠다고 딱 사인하고 동생이 와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있다가 나갔죠. 그래서 다 포기했어요? 네? 다 포기했어요? 집도 못 받고 그러면 어차피 집을 못 받아요. 동생이 먼저 제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동생이 먼저 집 받아서 그 밑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어차피 집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집도 관심이 없었잖아요. 사실 빨리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나왔죠. 하나원 생활 열흘만 하신 거네요? 하나원 생활 여름을 해가지고 뭐 거의 기억도 없고 뭐 좋은 기억도 없고 남자들만 있잖아요. 남자 나오는 약간 들은 생각이 다친 생활 공간을 그 7, 8년 한 게 약간 트라우마로 작용하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중국에서 있던 것들이 그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나와서 뭐부터 했어요, 그러면? 열흘만 하고 딱 나와가지고 남동생이 순두부찌개 딱 사주더라고. 지금도 순두부찌개 좋아하는데 그때 맛있게 먹었던 인상이 있어가지고 순두부찌개 지금도 좋아하는데 얼큰한 그 해물 순두부 맛있게 먹었거든요. 사주고 그 형 나 돈이 없다 돈은 안 주더라고요. 동생이 지금도 서운한데 전 굉장히 옷 좋아하는데 걔는 좋은 옷도 많이 사 지내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돈도 안 주고 네가 먼저 와서 내 혜택도 다 받았는데 돈도 안 주고 옷도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서운했는데 나중에는 뭐 용서해야죠. 용서했어요. 영상이지? 그랬구나. 그래, 처음에 뭐 혹시 알바 같은 걸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돈도 없잖아요. 동생 돈도 안 주고 옷도 안 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이제 알바하면 돈 많이 준다네. 그래서 알바 자리에 찾으려 네이버 가서 이제 뭐 알바 천국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굳이 그것 하는데 뭐 중졸이나 고졸이나 대졸이냐 뭐 이런 난이가 있더라. 야 이거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려면 이게 고졸이고 중졸이고 이거 해야 되는구나 대졸 해야 되는구나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학력이 중요하고 고졸도 안 됐고 중졸도 안 된 상황에서 굳이 그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임용란에 내가 뭘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 되게 했었고 그리고 그래 전화해봤어요. 그래서 말투가 이상하잖아요. 뭐 설말 쓴다고 하는 게 더 조선족 좀 이상하게 하는 것 같고 사기 전화 같은 그런 멘트가 하니까 그 사람들 우리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오케이 와봐라 해가지고 갔는데 얘기하다가 예 알겠습니다. 면접 보고 연락 주겠습니다. 저는 진짜 연락 올지라고 기다렸는데 10일 기다리는 연락 없고 나중에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안 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 검정고시 준비를 했죠. 이제 검정고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하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고생스럽긴 했지만 몇 살에 검정고시 준비했어요? 25살. 그때 한글은 알았어요? 25살 때는? 그때는 네이버로 다 그렇구나. 성경을 보면서 한글 어려운 성경을 한국에 띄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집중을 안 했네. 한글은 자신이 있는데 수학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도 자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중국에서 해서 한국 아니면 미국으로 간다.
글로벌하게 산다라는 그런 포부를 품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야 된다. 네. 그리고 뭐 약간 영화들 보면 이렇게 난민이나 어떤 스파이들을 보면 이제 영어로 전 세계 큰 누빔이 다니잖아요. 저도 스파이는 아니지만 전 세계를 이제 누비면서 이렇게 난민처럼 네. 떠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국경 넘는 과정에 언어가 안 되면 영어라도 하면 너스 코리아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어를 부지런히 했었죠. 그래서 그 공부를 이제 시작했는데 그 검정고시 준비 과정에 2년 만에 초, 중, 고를 다 봤거든요. 저는. 네. 2년 만에. 근데 그 초등학교 검정고시는 1년에 딱 한 번 있고 중하고 고는 이제 1년에 2번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1년 안에 이제 초중 다 검정고시 패스하고 고도 이제 다음 해 이제 패스를 해가지고 2년 만에 이제 다 패스를 했는데 저는 이제 성적이 높은 게 국어, 도덕, 사회, 중국어, 영어가 높고 수학은 낙제를 면할 정도로. 네, 5점인가 10점이나 받고 졸업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검정고시 패스해가지고. 근데 초중은 그냥 검정고시 점수 높았어요. 막 80점, 90점이면 고등학교 점수 좀 낮긴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공부하기도 싫어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검정고시 때문에 공부를 하고 대학교를 이제 또 갔죠. 대학교 갖게 된 이유가 있을 거지 않나요? 그래 아까 이제 뭐 굳이 그거 해보니까 그 취업 그거 쓸 때 나랑 쓸 때 학력을 쓰게 돼 학력을 있으니까. 써야 되니까 그걸 쓸 게 없어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겠다. 근데 공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 꿈이 생겼어요. 저는. 무슨 꿈이에요? 패션 디자인 쪽에서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처음에 사실은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자유도 자유지만 제가 약간 춤을 좋아해가지고 댄서가 되고 춤을 진짜 잘 춰요. 네. 싶어서 사실 왔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공부는 이제 바로 한 게 아니라 1년 동안 이제 그 팀에 들어갔었어요. 저는 이제 중고시 만났던 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나는 그대들이랑 같이 하겠다 해가지고 춤으로 네. 어떤 팀이었어요? 그냥 CCD라고 해가지고 크리스찬 그 비보이들 네. 하는 팀이었어요. 아마 한국에서는 아까 교회에서는 아마 유일하게 힙합 댄서 팀이었는데 그 팀에 들어갔죠. 근데 네. 제가 중국에서 그 팀을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멋있었고 우상이었죠. 나도 저 팀에 들어가면 훌륭한 댄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리고 포부를 안고 한국에 와서 그 팀에게 바로 전화를 했죠. 저는 이제 메일 내가 한국 간다 하고 전화만 다 받아가지고 전화를 하고 그 팀 만났어요. 그 1년 동안 그 팀이랑 활동하면서 그 팀이 또 다른 북한이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팀이 그 단장이 군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체질 자체가 군대 하나님이 군대 체질이에요. 네. 뭐 단아까 써야 되고 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거 단아까 쓰고 예. 거기 여자들이 많았는데 네. 거기 여자끼리 같이 동료끼리 사귀면 안 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연애 금지. 예. 네. 사귀고 싶지도 않은데 못 사귀야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막 단아까 써야 되고 네.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같이 활동했던 팀 사람은 거의 다 나가더라고요. 각각 새로운 멤버들이 있었는데 뭐 일기감이 느끼고 나에 대한 선입견도 있는 것 같고 어색한 부분도 있고 그게 내부에 또 문제가 많았고 막 거창하게 뭐 이렇게 해도 얘기는 해도 진짜 그 내면에 가니까 또 다른 세계 그 인간 내면의 그 어떤 그 세계에 있고 내가 뭐 그런 걸 보면서 나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26이었는데 제가 추면서 허리가 좀 아프고 뭐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바닥에서 춤을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성공하지 않은 이상은 내가 버틸 수 없고 먹고 살 수 없겠다. 네.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 팀에 내가 영원히 몸담을 팀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팀에 나왔죠. 나와서 이제 여명학교 들어가서 이제 검정고시 준비를 하고 이제 대학교를 왔죠. 여명학교 생활 잘했어요? 여명학교에서는 문제아였죠. 저는 이제 공부도 잘 안 하고 이제 자유인이고. 네, 말도 잘 안 듣고 조직생활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 개근상은 다 받았어요. 그래요? 어떻게 참았대? 그게 진짜 어떻게 참았는지. 근데 아마 그 원동력은 그 개근생 때문에 참 그 견디지 않았나. 왜요? 생계비 30만 가지 살아야 되는데 교통비까지 다 해주니까 교통비 때문에 이제 그게 이 자본주의 사회는 이 돈이 최고잖아요. 돈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돈 따라간다고 이제 돈 때문에 지각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그래요?
왜 안 믿는데? 그 승주랑 물어보면 알 거야. 네, 이제 안 물어보게 예, 팩트 체크. 근데 자유인이지만 또 할 건 또 다 해요. 아니 아까 규칙도 다 제일 잘 궁금한 지키고. 거는 자유는 네. 그 방탕이 아니고 자기 책임을 다함에 하는 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도. 저도 이게 명을 또, 들었네. 네. 아까 이동식 뷔페도 하고 다양한 뭐 그래서- 아르바이트 스푼. 저 이제 알바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제 네. 뭐 공부를 하는데 그 생계비랑 개근상 받아도 그걸로 내 어떤 옷 사고 싶은데 그걸로 내 충당이 안 되니까 알바를 하자 해가지고 조개집 알바를 했었어요. 조개구이집. 예, 조개구이집. 근데 그 무한 리필되는 집이니까 한국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많이 먹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갖다 줘야 되고, 계속 그거를 치워야 되니까. 진짜 이 사람들 진짜 너무한다, 진짜. 이렇게 많이 많이 먹는다. 무한 뷔페니까. 아무리 무한이라도. 굉장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럴 수 있다. 어. 이렇게 살을 이렇게 안 찌고 배도 이렇게 크지 배도 안 나오셨는데 이렇게 많이 먹는 거 보면 기적이다 진짜. 그게 다 어디로 가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계속 힘들었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계속 날라야 되니까 네. 그게 뭐 되게 힘들었고 이게 서비스업이라는 게 그 얼마나 힘든 건지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에요. 그때 아마 제가 이제 서비스 마인드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호텔에서도 좀 일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호텔에서는 어떤 일? 프론트에서 됐어요? 이제 데스크에서 그건 좀 이따 얘기할 것 호텔을 같은데. 했- 아까 했고. 시청에서 그리고 수면 이제 제거 작업을 했다고 뭐 그게 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그거는 이제 시급이 뭐 7천 5천인가 뭐 하여튼 좀 작았어요 저게 지금. 근데 이제 또 이제 더 좋은 이제 뉴스가 있다 온 게 1단계 센 게 있다. 네. 뭐냐 성면 제거를 하니까 성면 제거가 저는 뭔지 몰라서 성면이라니까 무슨 뭐 밀가루 무슨 뭐 밀가루 뭐 무슨 가루를 뭐 면, 성면할 성면, 밀가루를 면, 뭐 어떻게 뭐 통사 이런 줄 안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10,000원씩 준다고. 네. 뭐 시간당 만 원? 네. 그래서 낮에 일하는데 그래서 갔었어요. 근데 뭐 천정에 뭐 붙인 뭐 훅 그런 거 띄는 작업이었어요. 판넬 같은 거 네. 있어. 그거를 근데 그거 왜 제거하는지 몰라서 근데 그거 뭐 뭐 발암 물질이다. 네, 뭐. 그치, 그건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그거 제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그 나라에서 그걸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하는 거라는 얘기 듣고 이렇게 막 청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 일이 마무리가 잘 안 돼가지고 밤에까지 일할 수 있냐고 물어보고 네. 근데 조건이 대신 더블 더 준다. 네. 예. 시간당 2만 원이에요? 오케이 뭐 그게 뭐 힘들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스크 쓰고 꼭 하라고 당부는 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옥상에서 하는데 그 답답하고 덥고 막 마스크 쓰고는 답답해가지고 마스크 버리고 막 제거를 했었죠. 근데 이제 하루는 어떤 위에 높으신 분이 와가지고 우리 작업하는 거 보고 그 직원 불러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안전 규정 안 지켰다고. 네. 네. 헬멧도 안 쓰고 막 그렇게 일하는 막 그렇게 하던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막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중도에 왔죠. 돈은 받았어요? 돈 다 받고. 그리고 나중에 그 네이버 검색 1위 무슨 성면 네. 하고 또 두 번째 무슨 발암물질 이렇게 네. 순위가 뜨더라. 그때 알았어. 아휴 이런 거였구나. 그때부터 야 이거 이제는 좀 먹고 살 수 있는데 건강을 이제는 좀 생각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하게 됐죠. 다양한 알바 경험했는데 그 알바 하고 나면 몇 년도에 그게 학교 들어왔어요? 그러면? 호텔 얘기는 그럼 지금 하나요? 아니 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검정고시 하고 이제 서류를 이제 서강대랑 건대랑 외대에 넣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패션 디자인 쪽 관점에서 그쪽 가겠다 하니까 그 상담하는 선생님이 그쪽 가는 건 별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돈도 많이 든다. 근데 보니까 교재비도 다 자기가 그리고 뭐 실습 이런 거 다 자기가 네. 돈 많이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진짜 너 잘할 수 있냐. 근데 생각해보니까 잘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림을 잘 못 그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림을 고민하다가 에이 좁고 그럼 뭐 하겠냐 해서 저는 이제 심리학 하겠다고. 그 심리학도 한다고 하니까 학부 때 심리학 하는 게 별로다. 너 하면 안 되겠다 네. 해가지고 진짜 가고 싶었거든요. 심리학을. 근데 못 가게 해가지고 그럼 너 중국에 오래 살았으니까 중국 쪽 가는 게 어떠냐.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읽었던 책이 그 김하중
대사에 책을 읽었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대사 책을 보고 외교관이 돼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외대를 간 거죠. 중어중문학과.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학부 때 공부를 하면서 제가 중국에 관련된 공부보다는 역사 그리고 뭐 정치, 사회, 철학 뭐 이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이제 이전공으로 이제 정치학을 선택하게 됐고 교양학으로는 이제 정신분석 수업을 이제 듣게 되면서 이제 심리학적이었던 그 밑에 이제 갖고 있었던 그런 꿈들을 이제 확 품게 되면서 이제 대학원에 이제 사상 철학 쪽으로 이제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학부 힘들지 않았어요? 학교 어렵게 졸업했잖아요. 저는 회사 것도 지나가려고. 저는 대학교 생활이 힘들었어요. 사실은 힘들었죠. 왜? 어떤 점이 힘들었어요? 제가 초중고를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교 가긴 했지만 수능 보고 간 친구들이랑 경쟁을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주고 그 경쟁을 이제 북에서 온 친구들이랑 경쟁해야 되고 그렇게 경쟁률도 없기 때문에 경쟁 어떤 욕구가 안 생겨요. 그래서 노슬하게 공부를 대학교 딱 가니까 수능 보고 온 친구들이랑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친구들은 뭐 11년, 12년 공부를 했고 그 외에 또 학원까지 다닌 거 외대까지 올 그 정도의 친구들이면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 그렇죠. 그 친구들이랑 제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자기가 만들었어. 아니, 이게 전쟁이구나. 근데 내가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1학년 때 가서는 공부를 안 했어요. 클럽에서 거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트 클럽이 아니고 제가 춤을 좋아한다. 클럽에 가가지고 홍대 클럽에 가가지고 거의 살다시피 하고 클럽에서 7시까지 딱 춤추고 와가지고 이제 학교 와서 자고 이렇게 했었어. 근데 성적이 이제 안 나오는 거 보면서 이제 기말대 중간대 이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논술 이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딱 삭삭삭삭삭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저는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는 다 쓰고 교수님 한 장 더 주세요 하고 막 쓰는데 저는 뭐 며칠만 쓰고 이렇게 못 쓰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클럽을 이제 완전히 끊지는 못하고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야겠다. 그리고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들이랑 동일성상에서는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짧은 시간 동안 내가 그만한 책은 다 읽을 수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잘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다큐멘터리 세계적이잖아요. 다큐멘터리 관련해서 다 따봐. 정치, 역사, 경제, 문화. 지금도 제가 지금 몇백 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 부분 몇백 개, 막 철학, 역사, 정치, 사회, 뭐 인류 다 종류별로 구분돼서 다 갖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시청각 교육을 한 거네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관련된 유명한 철학자, 그 학자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인물 소개하면 대표 저자가 나오죠. 그렇죠, 대표작. 그거를 또 찾아서 읽기도 하고 그 다큐멘터리 보면서 이제 공부를 했다. 다큐멘터리 보니까 깊이 있게는 알지 못했지만 넓게 얕게 알게 되더라고요. 맥을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다 보면서 공부하게 됐고 그 교수님들이 분명히 한국어로 얘기는 하시는데 외국어처럼 들렸던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들려지고 그리고 얘기 중에 조크 얘기도 막 하면 저도 이제 알아먹고 그리고 뭐 소문에 좀 무슨 셰익스피어 어떻고 뭐 햄리 이런 얘기 할 때도 그렇지 나도 이제 알아먹는다. 그거는 맞다. 알렉산더 어쩌고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누구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역사나 문화나 정신분석 이런 얘기해도 다 이제 알아먹고 그렇게 됐었죠. 다큐멘터리 보면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막 밤새며 공부도 하고 뭐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루에 책을 안 보면 불안해요. 진짜로. 그리고 책을 보는 게 이제 인생인데 계속 책을 지금 보게 되고 공부는 재밌어요 사실은 막 그리고 아는 게 너무 막 재밌고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런 중에 이제 막 기절도 해가 읽고 싶어 공부하다가 기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트라우마가 많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막 안 그런 것 같지만 이게 대학교는 발표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발표하면 이제 그 두려운 거예요 부담. 전날부터 두렵기도 하고 북한에서 오면 사투리 하면 걔네들 알아먹지 못할까. 그리고 남들 앞에서 공포심과 그리고 이 성적을 해가 내가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졸업에 취업하면 또 대학원 가면 성적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압박감 때문에 이제 너무 두통과 허리가 아프면서 이제 기절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긴 한데 일구 실려가지고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게 했고 제가 졸업을 못한 이유가 제가 언어가 약하잖아요. 네. 외대는 이제 중국어, 영어가 필수인데 그 다른 거는 제가 뭐 정치, 역사 뭐 이런 거는 잘했어요. 사실 성적 좋고 다 했고 논문도 제때 다 맞췄어. 근데 언어가 안 돼가 졸업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오래 살았음에 불구하고 제가 중국어를 좀 그 외대에서는 중국어 점수가 높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미달이 돼가지고 이게 그게 좀 안 됐었는데 다른 건 다 하는데 중국어 때 언어 때문에 이제 졸업을 못했었다. 졸업했어요? 졸업 여건이 어떻게 돼요? 외대가 졸업 여건이. 제가 이제 전공이 2개다 보니까 논문 2개 써야 되고 그리고 플렉스라고 외대는 있는데 이제 영어, 뭐 스페니시, 뭐 중국어냐 저는 중국어 많이 됐기 때문에 600을 600이면 진짜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500이에요. 100점, 뭐 50점 요게 때문에 지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겨우 이제 플렉스 시험 봐가지고 이제 합격돼가지고 졸업을 했죠. 조금 더 다녔군요. 그러니까 4년. 아니, 학교는 안 다니고 그냥 논문 다 맞췄고 이제 졸업 신청만 안 했던 거죠. 1년 좀 네. 뒤처진 그래서 거죠. 그 1년 동안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취업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외대에 나왔고 중국어 조금 되고 하니까 이제 호텔에서 이제 프론트에서 이제 이게 중국인 관광객. 네. 네. 그래서 동료에서 이제 호텔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그러면? 프론트에서 첫 직장인 거잖아, 그렇죠. 결과적으로. 프론트에서는 약간 그 서비스업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그 외국 사람들 만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호텔에서는 기쁘게 재밌게 일을 했는데 한 1년 동안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외국인들 많이 만나고 중국인들 많이 만나고 일본 사람들 많이 만나고 재밌고 막 그렇게 하다가 저는 사실 호텔에서 오래 좀 일하기를 바랬었어요. 근데 1년 딱 지나고 저는 월급을 좀 올려줄 줄 알았는데 올려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까지는 저는 오케이 괜찮다 했는데 제가 그 3교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3교대 공부를 조금 바꿔달라. 내가 지금 대학원 수업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거가 반영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화가 나가지고 이번을 내가 문자를 했죠. 뭐 하는 짓이냐? 한번 만나자. 그 사람이 그 얘기 받는 순간에 전화 왔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좀 만나서 얘기해야 되겠다. 내가 좀 화가 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상식하게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 딱 하는 얘기가 네가 북한에서 와서 이런 임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대꾸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남쪽 사람들은 그러진 않죠, 사실은. 근데 이제 북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얘기에 저희 들었던 느낌은 아이 선입견이 있구나. 뭐 남쪽의 사람들도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 그런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요구 조건이 반영이 안 되거나 불의를 보면 컴플레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임원이고 상관없이. 그리고 쟤는 너희 아니면 나는 뭐 갈 데 없다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맞다고. 그리고 싸가지 없이 한 건 맞고 죄송하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안 하겠다. 근데 그 사람이 월급도 못 올려주고 바꿔주고 싶지 않다. 대신 조금만 더 일해봐라. 내가 너를 좀 더 키워보고 싶다. 그래서 아유 네가 뭔데 나를 키우냐. 속을 이렇게 생각하고 강력하게 이제. 나 여기 좀 추가 설명이 두 가지. 호텔이 그러니까 새로 생긴 호텔에서 같이 공동으로 처음에 같이 시작한 호텔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야간만 했어요. 그러니까 주간은 다른 사람. 왜냐면 야간에 중국어로 외국인을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간만 근무하다가 내가 대학원 가는 것 때문에 좀 업무를 좀 바꿔달라라고 제안했는데 이게 잘 수용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야간 일을 한다고 해서 추가 수당 더 준 것도 아니고 추가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똑같이 낮에 일하는 사람 똑같이 일한 거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이렇게 불합리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뭐 더 좋은 일 이제 할 수 있겠죠. 앞으로. 네. 그러면은 그만두셨잖아요. 그럼 뭐 하셨어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대학원만 다니다가 지금은 이제 연구단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연구 프로젝트 같이 하면서 팀에서 이제 연구단 뭐 소개도 잠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게 뭐 자신감 있나 봐요. 없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이제 학부 때 너무 고생하니까 공부에 예전은 좀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좀 모르겠어요. 저 주관적인 생각에는 궤도에 좀 들어섰다 생각하고
공부하는 게 재밌고 연구하는 게 재밌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주위에는 북한 가는 게 어떠냐 생각에 얘기를 많이 조언을 하더니 북한은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학 하고 싶어가 정치학 쪽 생각을 했었는데 한 고민하고 있던 중에 이제 이 지성 씨가 이제 와봐라. 그래서 저는 되게 무시하고 그랬어요. 일반 대학원인데 학과 간 그런 그 협동이니까 좀 약간 무시하고. 제가 이게 네. 수준을 모르고 제가 약간 네. 교만하고 제가 수준에서 외대를 간 것도 아닌데 네. 오만했던 거가 있었던 거죠. 겸손하지 못하고 수능 보고 외대 간 것도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 형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번은 좀 보자 어떤 학교인지. 그래서 들어가봐 커리큘럼 맞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랑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만하고 오만했던 것들 반성하고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교수님들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과 너무 맞는 거예요. 이 과가 공부가. 그래서 관심이 있던 부분이 저는 이제 정치학도 관심 있고 심리학도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융합 네. 과정.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프로이트랑 에릭 프롬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프로이트는 정신분석 학자고 에릭 프롬은 정신분석학이라 사회학자 융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 이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이렇게 그 우리 사회 현상 그리고 북한과 남한의 어떤 사회 현상을 우리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잖아요. 북한 사회를 이해가 돼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3대 세습이 되는 게 그게 왜 되는지 이해가 가요? 박사님도 이해 못 하잖아요. 조선 왕조 전제주의 시대의 관념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어떤 뭐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를 심리학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건드려 갔던 거예요. 네. 아 목표가 네, 뭐 그러니까 관점이 확실하네요. 통일학 정치학이잖아요. 네. 인문학, 그 어떤 심리학, 그리고 철학이잖아요. 딱 융합시킨 그게 되겠다고 하는 거죠. 공부는 힘들지 않아요? 나의 이 만남, 나의 운명적인 만남. 근데 지도 교수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도 교수님 보고도 얘기했는데 술 먹으면서 네. 교수님과 나의 만남은 운명이다. 이게 여기 아버지가 아 이거 아니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부성 저는 권력자에게는 이렇게 압을 안 떨어요. 저는 모든 권력을 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압을 뭐너 그거 아니면 나는 뭐 갈 데가 없는 줄 아니야. 이 당당함, 이 자신감. 죽을 거면 다 넘겨. 그래서 압하고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사상도 좋고 그분의 어떤 철학도 좋아가지고 저는 그 통일되면 사실은 이 북한 주민들 심리 상담부터 정말 해줄 일 많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심리학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게 공부라는 게 그 연구라는 게 보통 이제 다른 연구 대상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네. 자기도 그 연구를 하면서 같이 가야 되거든요. 연구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 문제는 안 보고 남의 문제만 봤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항상 타자야. 네. 그죠? 편리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를 연구하고 자기를 개선하며 자기를 네. 보면서 남을 소크라테스 그랬잖아. 너 자신을 알라 그러잖아. 나 자신 먼저 안다부터 세상을 딱 봐야지.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나도 공부하면서 이제 치유도 받으면서 회복도 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일석이조, 일석삼조네요. 그렇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근데 그 동현 씨가 다시 북한으로 갈 수 없는 죽어도 나는 북한으로 못 가는 10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향이니까 가보고 싶죠. 그리고 거기 친구들도 있어서 가보고 싶고 거기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불쌍하고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근데 가서는 내가 살 수 있을까 생각해도 못 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왜? 제가 인생 반은 이제 중국에 한국에 살기 네. 때문에 이 몸이 이제 체어가 돼가지고 거기 가면 거부반응이 이렇게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이제 지금 이제 한 2시간 동안 핸드폰 없으니까 지금 네. 손 떨리고 있는데 핸드폰 중독. 핸드폰도 물론 지금은 이제 북에도 이제 핸드폰 네. 다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데 인터넷도 안 되고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커피나 뭐 콜라나 이런 것도 못 먹고 하니까 다시는 북에서는 가보고 싶지만 가서 살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클럽, 뭐 피자, 네, 뭐 이런 거. 그쵸. 네. 음악 제가 음악을 또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음악도 뭐 마음대로 못 듣고 뭐 피자 요즘 치킨은 잘 안 먹는데 피자, 햄버거, 뭐 콜라 요즘 또 맥주도 대학원 가면 또 맥주 맛들에 가면 맥주도 못 먹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진짜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 나는 죽어도 못 간다. 예, 가보고 싶지만 네. 가서 살아라 하면 못 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저기 교수님 돼서 잠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가장 존경하는 이유가 그냥 지식적으로만 잘 알아서 존경하는 거야 아니면은 저희 이제 교수님이 뭐 스피노자를 되게 좋아하신다는 생각. 근데 스피노자는 이제 그 되게 막 좀 왕따한 철학자인데 그 약간 자연으로 돌아가고 뭐 어떤 그 범신론 사상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연과 어떤 뭐 동물과 이것도 어떤 되게 그러니까 존중보다는 이렇게 뭐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피노자 사상을 완벽하게 이해는 하는 건 아닌데 네. 그 교수님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먹는 건 남기지 말라. 그리고 뭐 모든 사람들의 걸 다 이렇게 존중하게 생각하고 뭐 소중함, 그 이런 중요함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그렇게 사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뭐 교회 목회자들도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실수하고 뭐 근데 이제 교수님은 그 언행일치가 되시고 스피노자의 어떤 삶을 사시더라고요. 먹는 건 남기면 안 된다. 그리고 뭐 그리고 이제 절제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막 요즘 사람 같지 않게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적인 어떤 그런 사상도 갖고 계시고 존중하는 그런 거 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한 반년 동안 그분이 계속 만남에 같이 살면서 너무 그 말과 행동이 너무 일치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그 교수님처럼 나이 먹고 싶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었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이제 술술 논문 써야 되잖아요. 가장 지금 꼭 연구하고 싶은 주제 같은 거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단은 연구가 어떤 진정성이 나오려면 내 삶이 담겨져 있는 그 현장 관련된 논문 써야 아마 진정성인 논문 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논문 쓰면 아마 북한 아니면 뭐 탈북자 관련돼서 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석사는 뭐 북한 탈북자 관련돼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탈북자 관련돼서 쓸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논문 주제보다는 제가 이제 왜 공부를 하냐 그리고 왜 연구의 어려운 길을 들어섰냐라는 그 질문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약자에게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약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항상 핍박받고 억압받는 삶을 살았거든요. 북에서도 그렇고 네.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항상 소수파.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그리고 우리는 소수잖아요. 북한에서 왔고 그리고 그런 처지에 살기 때문에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가고 그 사람들 대변하고 그 사람들 돕고 그분들 위해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공감하게 되고. 그게 북의 사람이든 남한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뭐 그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위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일단 전제에 있고 그리고 또 우선순위 이제 고향 사람이나 이제 통일에 관련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는 이제 남과 북이 다른 점이 많지만 그거를 어떻게 이제 갈등을 해소하면서 어떻게 통합을 시킬 수 있을지 그걸 항상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네요. 갈등이 일어나는 건 불가피한데 그걸 맞아. 어떻게 이제 줄일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갈등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갈등이 네. 남북이라 해가지고 갈등이 있는 게 아니고 남한 안에도 갈등이 많잖아요. 그럼요. 그게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갈등 없는 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갈등 사실 이제 이 땅에 살고는 북한 탈북자가 서로 간의 갈등도 있고 그 사람과 남쪽 사람의 갈등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 해소하는 게 또 먼저가 됐고 그 과정이 점점 확장이 되다 보면 이제 통일로부터 저는 이제 먼저 넘어선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항상 고민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미래지향적인데 통일된다고 하면 꼭 하고 싶은 일은 뭐예요? 그 갈등 그쪽 계속 가고 싶은 거 아니면 더 큰 일을 하고 싶은 뭐가 있어요? 저하고 아까 또 뭐 저조라고 하고 뭐 아시아를 평정한다 뭐 이런 얘기 거창한 얘기를 해가지고 네. 일단은 그
통일이 되면 글쎄요 이게 꿈은 좀 약간 어쨌든 꿈이니까 그렇죠. 네. 뭐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사실은.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글쎄 그거는 뭐 대통령이 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정치 쪽에서도 내가 좀 일할 수 있으면 그쪽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일단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어떤 욕구와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처지를 해결하려면 어떤 약간 국회의원 정까지 기회가 되면 하면 좋지 않을까. 뭐 함경도 뭐 지역구 온성 온성 지역구. 네. 그리고 왜냐하면 늘 고민되는 게 저는 이제 통일 헌법 대해서 좀 네. 고민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통일되면 또 다른 헌법을 개정하거나 이제 또 발의를 해야 되는데 남쪽 사람들만 그거를 발의하는데 참여를 하면 좀 한계가 저는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통성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네. 정통성 문제도 있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제 북의 사람들이 그 원함이 뭔지를 완벽하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헌법 법이라는 게 사실은 거창해 보이지만 그 인간의 어떤 그 이해관계도 있고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욕망, 그러니까 이런 바람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바람이 그 헌법에 들어가요. 사실 북한의 독재가 된 이유가 그 인민의 바람이 들어가기보다는 김씨 가문의 그 욕망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상은 뭐 북한 인민에 대한 건 들어가 있지만 실제 뭐 헌법에 뭐 그게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법에 이제 그 북한 인민들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좀 철학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러면은 이제는 좀 미래지향적인 또 다른 질문. 북한 사람들이 좀 깨어 있고 동현이처럼 이런 전투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거는 북의 사람들만 해당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요즘 젊은 청년들, 북한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이 사회와 나라와 통일을 생각을 다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그들이 생각을 하게끔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업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뭐 미래가 불안정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통일을 생각하라면 이렇게 생각을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제 구조적인 문제, 뭐 취업이 힘들다 느끼지 않는 그런 사회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북한 주민들은? 북한 주민들이 지금 북에 사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북한 주민들 더 깨워서 외부 변화시킬 수 있을까? 북한 주민들이 북의 사람들을 우리가 글쎄 그 질문 자체가 저는 약간 좀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혹시나 저는 변화를 못 시킨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게 그러면 변화시키려면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북에 가서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북한 정부 차원으로 어떻게 푸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아까 막 얘기 중에 동현 씨가 얘기한 게 중국 갔다 오고 나서 같은 꽃제비 속에서도 갔던 사람하고 안 갔던 사람 자기 스스로 해서 다르게 봤다라고 할 때 나는 느꼈어. 외부 세계를 접촉한 사람하고 접촉한 사람들의 차이가 저렇게 크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뭐 떠나야겠죠. 거기서. 그래서 북한이라는 사회를 계속 탈출하려고 5번, 6번 탈출하려고 하는 그거는 진짜. 근데 계속 탈출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아니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계속 탈출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 그러면 북에 사는 2천만 명 넘는 사람 다 탈출해서 남한에 오면 글쎄요. 그게 혼란이 생기죠. 그러면 탈북 후배들에게 혹시 지금 10년 넘게 그 한국 생활을 하셨는데 그 뭐 조언 같은 충고 같은 혹시 저는 북에서 왔다고 이렇게 뭐
막 움츠리거나 이렇게 좀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게 그게 어쨌다고. 그냥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저는 이제 학부 때도 저는 북에서 왔다고 이렇게 숨기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은 나 북에서 왔어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굳이 숨길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그 얘기할 때 우리가 북에서 왔다가 움츠려 하거나 그걸 숨기려 하면 그 상대방이 더 이상하게 보거든요. 당당하게 행동하거나 얘기를 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이제 그 사람들도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움츠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북에서 왔지만 모르는 거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절대로 주눅 들거나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 굉장히 많은 일을 겪었는데 동생이 지금 책을 집필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자서전 같은 책을 쓰고 있고 소설도 쓰고 있는데 근데 그 책은 아마 한국에서 내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럼 외국에서? 네, 외국에서. 네. 이제 2월이면 이제 미국으로 가거든요. 네. 지금 영주권 신청을 한 상황이고 와이프가 이제 재수가 이제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 영어를 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네, 알겠습니다. 출연 소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어땠어요 오늘? 취조받는 느낌이었나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사실은 저는 이제 어떤 방송인지는 다 모니터링 하고 왔고 그리고 이제 어떤 방송인지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출연하고 싶진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피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이제 정정당당하게 소신 있게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쪽 얘기도 있으면 저쪽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그 밸런스를 맞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 방송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통일을 바라보는 거랑, 그리고 이제 북에서 온 사람들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개선이 된다면, 그게 마다할 게 뭐가 되냐?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북한 사람의 문제만 아니고 또 남한 사람의 문제만 아니고 우리들의 모두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나오는 게 맞다 생각해가지고 흔쾌히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할 기회도 없고 또 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이제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게 됐고, 원래 심리 상담이라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또 치유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내 자아도 좀 이렇게 건강해지는 내 영혼이 좀 맑고 건강해진 느낌이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자, 어떻게 마무리 잘 하셨죠? 네. 혹시 박사님은 혹시?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데 전체적으로 유쾌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참 인상적이었고요. 또 심리 상담 얘기 전적으로 저는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현 씨하고 되게 몸은 되게 여리고 마음도 여린데 어떤 데 파이팅한 면이 있어가지고 저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 했는데 그게 어렸을 때 그 고난들이 어찌 보면 그런 에너지가 되지 않나 생각 들어가지고 저도 많이 어린 동생이지만은 네 되게 훌륭하다는 생각 들어가지고 이제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2부 마치도록 하고 다음 탈탈탈 진행은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은 쉽지는 않지만은 격려합니다. 네, 그러면 잘 마무리하는 걸로 인사드릴까요? 시청자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나TV 꼭 구독해주세요. 여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후원금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광고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공유도 많이 부탁드려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